늘 바쁜데 왜 정작 중요한 일은 못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오늘 바로 그 문제의 해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내 시간을 되찾고 진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이 질문에 한번 솔직하게 답해 볼까요? 스케줄은 빽빽하고 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막상 연말이 되면 내가 올 한 해 뭘 했지? 하는 그런 허탈감. 다들 경험해 보셨죠? 분명히 뭔가 열심히 하긴 했는데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은 계속 뒤로 미루고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들어온 시간 관리 조언, 대부분 이런 시간이었나요? 자투리 시간을 아껴라, 1분 1초도 낭비하지 마라, 꼭 돈을 저축하는 것처럼 말이죠. 일상의 자잘한 활동에서 몇 분씩 아끼고 모으면 나중에 정말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이 생길 거라는 그런 논리요. 이 말이 바로 그런 조언의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TV 프로그램을 녹화해서 광고를 빨리 감으면 32분의 시간을 절약해서 운동할 수 있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냥 TV를 2시간 안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좀 그렇죠?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생각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시간을 아껴서 나중에 무언가를 하겠다는 이 접근 방식 자체가 완전히 거꾸로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시간을 정말 잘 쓰는 사람들을 보면요, 전혀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의 방식이 틀렸다면 정답은 뭘까요? 바로 여기에 새로운 발견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절약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설명의 모든 것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을 먼저 그리고 그걸 최우선순위로 삼아서 스케줄에 먼저 채워 넣으면 시간은 그에 맞게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죠. 이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버려주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커리어 우먼이 있었어요. 어느 날 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딱 들어와 보니 세상에 온수기가 터져서 지하실이 온통 물바다가 된 거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이 숫자 7, 이게 뭘 의미하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그녀가 이 아수라장을 해결하기 위해 그 바쁜 와중에도 만들어낸 시간입니다. 배관공 부르고 청소업체 알아보고 망가진 카페 처리하고 이 모든 걸 하는데 꼬박 일주일 동안 7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건요, 시간은 마치 고무줄처럼 탄력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사고가 터지기 전에 누군가 그녀에게 일주일에 7시간 내서 운동이나 멘토링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었다면 아마 말도 안 돼요. 제가 얼마나 바쁜데요. 라고 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고장난 온수기라는 아주 긴급한 최우선 순위가 생기니까 7시간은 기적처럼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이 온수기 이야기가 중요한 생각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 시간이 없다는 말의 진짜 의미에 대한 거죠. 이 말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게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말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제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또는 그건 제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라는 뜻이죠. 이건 변명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리고 있는 가치 판단의 결과인 겁니다. 아주 재밌는 예시죠? 제가 너무 바빠서 블라인드 청소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한다고 쳐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한테 청소하면 1억 원을 주겠다고 하면 어떨까요? 저는 아마 빛의 속도를 달려가서 먼지를 털 겁니다. 결국 시간이란 건 선택의 문제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개념은 충분히 이해되셨죠? 그럼 가장 중요한 실행 계획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저 고장난 온수기처럼 긴급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순위를 찾는 아주 창의적인 방법 2가지입니다. 첫째, 지금이 내년 연말이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 한 해 직업적으로 정말 최고의 해였다면 어떤 성과를 냈을지 3개에서 5개 정도를 미리 적어보는 거죠. 둘째,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내년 연하장에 자랑스럽게 쓸만한 멋진 일 3, 5가지는 무엇일지 상상해서 써보는 겁니다.
이렇게 내 인생의 중요한 목표들을 찾았다면 이제 스케줄에 먼저 집어넣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금요일 오후예요. 경제학자들은 이 시간을 기회비용이 낮은 시간이라고 부르는데요. 뭐냐면 어차피 주말을 앞두고 일에 집중도 잘 안 되고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긴 싫지만 다음 주 계획 정도는 세울 마음이 드는 바로 그 완벽한 시간대라는 거죠. 금요일 오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꼭 기억하세요. 일, 관계, 그리고 나 자신. 이 세 영역에서 각각 두세 개씩 다음 주에 꼭 해야 할 우선순위를 정하고 달력에 마치 중요한 약속처럼 먼저 박아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일들이 자잘한 일들에 밀려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알겠는데 저는 정말 시간이 없어요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나요? 좋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미 시간 부자라는 사실을 제가 명백한 숫자로 증명해 드릴게요.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24시간 곱하기 7일. 우리가 매일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죠. 자,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 계산을 한번 보세요. 주 40시간이라고 하루 8시간 푹 잔다고 쳐도 우리에게 남는 시간은 무려 72시간입니다. 72시간! 만약 주 60시간을 일하는 사람이라도 52시간이나 남아요.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느끼는 건 이 남은 어마어마한 시간을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명한 모든 내용을 이 비유 하나로 완벽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빈 항아리에 모래나 자갈 같은 자잘한 일부터 채우면 정작 중요한 큰 돌을 넣을 공간이 없어지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내 인생의 우선순위인 큰 돌을 먼저 항아리에 넣으면 나머지 자잘한 일들은 그 사이에 빈 공간으로 알아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큰 돌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답하는 바로 그 순간이 시간을 지배하고 진짜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